좀 바빠지신 거죠. 지역도 챙기셔야 되고 당 회의도 많아지고 점점 연말이기도 하고 이제 곧 다음 주면 신년이에요. 예, 예. 정신없이 지나갔고요. 제 경우는 지금까지가 이제 방통위원 내정자가 정리되는 시기. 아직도 예. 예, 아니면 계속 예. 문제가 생기고 그러니까. 김홍일 위원장을 거의 내정한 거잖아요. 네. 예, 그리고 임명할 거고. 네. 근데 그 김홍일 위원장이 처음부터 등장했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맞아요. 예, 예. 그분이 나타나니까 아 이제 제2의 이동관과의 싸움을 또 시작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지금 이거부터 좀 여쭤봐야 될 것 네. 같아요. 오늘 아침에 뉴스버스 이진동 대표가 압수수색을 또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언론에서 비판적인 이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돼서 비판 언론은 그냥 다 압수수색으로 정리되는 그런 분위기이고요. 그리고 뉴스타파도 보도하고 MBC도 보도한 류일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관련된 이 충격적인 보도. 어떻게 가족을 동원해서 민원을 제기하고 근데 이걸 또 오히려 또 역공을 하고 있어요. 역공이요? 네. 어떤 어떻게 거냐? 알았냐고? 예, 민원을 그 개인 정보인데 어떻게 알았냐? 그거야 뭐 민원 취재했겠죠. 유출이다. 이렇게 또 아, 그게 수법이죠. 뭐. 예. 그거 들으실 필요도 없고요. 이 사안은 네. 건이 너무 커서 네. 할 말 없을 때 그런 거잖아요. 예. 우리가 한두 번 보는 게 아니잖아요. 네. 박근혜가 그 국정농단 처음에 문건 폭로되니까 네. 문건 유출이 그렇습니다. 국정농단이다 이렇게 네, 시작한 거 맞습니다. 아닙니까? 근데 네. 본인이 국정농단으로 탄핵당했잖아요. 네. 이건 뭐 사실 그 축소판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그 민원 유출 방심위 농단 이렇게 나올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거 방심위원장에 예. 이게 민원사주입니다. 민원사주. 예. 그러니까 고발사주, 민원사주. 민원사주입니다. 예, 그래서 예. 뭐 흔들리실 필요 없고요. 예. 그리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뉴스버스 이진동 대표가 압수수색된 내용이 뭐냐? 예. 대통령 명예훼손이에요. 대통령 명예훼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게 대한민국의 지존 가족이 생긴 거예요. 대통령과 영부인. 예. 그래서 대통령과 영부인을 취재해서 보도하면 그게 찬양이 아니면 이렇게 다 이제 당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네. 이거는 뭐 거의 박정희 시대를 방불케 하는데요. 박정희 시대 청년으로 사셨죠. 그렇죠.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됐죠. 시해됐죠. 79년에. 79년 11.6. 그리고 그 전에 언니 오빠들이 있으니까 네. 집에 형사들이 찾아오고 막 그랬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는 막걸리 보안법 그래서 막걸리 마시다가 대통령 욕하면 감옥 가고 막 이러던 때예요. 네. 근데 지금 딱 달라진 건 한 개밖에 없어요. 예. 인신구금이나 예. 이런 고문 폭행이 예. 노골적으로 자행될 수 없는 분위기가 됐다. 예. 예. 대신 법기술을 동원한 탄압이 자행되고 있어서 지금 저강도 공포가 스멀스멀 가고 있어서 네. 저는 이진동 대표 압색한 거 다르게 보지 않습니다. 예. 김건희 특검법 통과되잖아요. 예. 그럼 이제 물타기 전략을 쓰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1차 물타기 실패했죠. 예. 한동훈 곧 비대위원장이 3시에 비대위원장. 예, 곧 비대위원장이죠. 네, 예. 초일기 비대위원장이 특검하고 그리고 4월 이후에 하자 이런 네. 꼼수 전략을 내걸었잖아요. 예, 예. 근데 그게 이제 부정됐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런 꼼수가 난무하고 그렇겠지만 이 이진동 대표 압수수색 네. 이 부분은 언론에 단속하는 거다. 네. 언론을. 네. 그래서 김건희 특검법이 이제 통과된 이후에 여러 가지 꼼수가 나올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뭐 꼼수 논리가 나왔잖아요, 이미. 근데 그런 꼼수 논리들을 언론이 알아서 잘 봐달라. 저는 늘 이렇게 언론인 압색할 때마다 이건 다른 기자들에 대한 시위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도하면 뉴스버스 같은 인터넷 매체의 대표도 압색한다. 그러니까 당신들도 알아서 기어라. 이런 신호라는 거죠. 그렇게 보이고 또 이진동 대표에 대해서는 저는 네. 여권이 네. 약간 트라우마가 있을 것 같아요. 여권의 이분이 트라우마. 이제 최순실 국정농단의 징후가 네. 여러 분야에서 나타났잖아요. 제 경우는 윤전주 필라테스 장비, 네. 제2부속실의 몰래카메라, 의문의 침대 3개, 왜 본관에 살림살이 일체가 있고 네. 오히려 관저에는 회의용 탁자가 있냐. 이게 나중에 다 밝혀졌거든요. 네, 네. 관저의 회의용 탁자에서 국정농단하고 그 박근혜 문고리 3인방이 네. 회의했잖아요. 예, 주말에. 맞아요. 그게 다 나중에 밝혀졌어요. 이렇게.
그다음에 안민석 의원 같은 건 문체부 말. 네. 정유라 말. 네. 네, 그리고 이분이 결정적으로 미르재단 예. 최초로 폭로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보니까 정말 기자다워요. 지난번에 저희 방송에 김의겸 의원과 동시에 출연하셔가지고 맞아요. 예, 그 얘기를 했어요. 네. 그리고 사실상 기시감이 든다. 그때의 최순실 국정농단 때하고 네. 비슷한 방식으로 터질 수 있다라고 예측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저는 나서 지금 이 납수수색이 돼서 저희들로서는 그렇죠. 너무, 예. 저는 운영위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네. 제가 그때 폭로한 게 그냥 한 게 아니라 네. 그 대통령실은 용산은 네. 물품 구매 경로가 두 경로입니다. 하나는 조달청을 통해서 물품을 구입해요. 네. 다른 하나는 직접 구매 물품이 있어요. 네. 대개 조달청을 통해서 물품 구입한 건 인터넷에 떠 있기도 하고 자료 받기도 쉬워요. 네. 근데 직접 구입 물품은 자료를 안 주는 거거든요. 네. 근데 제가 운영위에 그때 있으면서 하나 받으면 그다음, 하나 받으면 그다음 이렇게 네. 쫓아다니다가 결국은 직접 구매 물품을 다 받은 거예요. 예. 거기에 남녀 손목형 몰래카메라가 있고 예. 의문의 침대 3개가 있고 예. 95만 원짜리 휴지통이 있고 예. 관저의 회의용 탁자 본관에는 살림살이 일체가 예. 있었던 예. 거거든요. 뭐냐 이게 그런 그래서 그냥 폭로했죠 모르고. 근데 알고 보니까 고리가 쫙 연결됐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 운영위에서 이걸 추적하다 보면 저는 진짜 기시감이 드는 거예요. 물건 샀을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리고 아니 그리고 창고부터 좀 찾아야 네, 되는 거 아니에요? 반환 도대체 창고부터 좀 창고가 텁시다. 뭔지 어디 있는 건지 어떻게 네. 생긴 건지 그 안에 뭐가 들어 있는 건지 창고라면 많으니까 그거 가방 하나만 있진 않을 거 아니에요? 이미 하나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네. 화면 보면 그 목사님 촬영한 네. 화면 보면 신라면세점. 신라면세점 있었기 예, 그게 때문에 있고 그게 뭐 그렇게 화장품도 있고. 네, 그러니까 궁금해요. 네. 아 얼마나 화려할까. 그 안은 반환 창고 안에선 빛이 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 영롱한 빛을 구경이라도 하고 싶습니다. 아, 아니 근데 저는 좀 아니 이런 것 좀 민주당 의원님들이 좀 세게 하시면 안 되나요? 왜 이렇게 근데 이게 조용조용히 일을 하실까요? 제가 비유 하나 말씀드릴까요? 네. 약간 세긴 한데 필라테스 장비. 네. 그게 사실은 제가 처음에 한 게 아니고요. 네. 언론사랑 같이 했어요 그때. 네. 그런데 그 언론사에서 여러 명을 했는데 안 한다 그래서 저한테 온 거예요. 필라테스는. 필라테스만은 안 하겠다는 건 또 무슨 이유입니까? 아니 나머지는 제가 이제 다 자료 받은 거고 필라테스는 여러 곳에서 동시에 취재 예. 중이었어요. 그런데 저보다 더 힘 있는 의원님들께 네. 이것 좀 같이 같이 해보자. 해보자. 근데 거절해서 의원님 혼자 비례 초선인 저에게 온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왔을 때 당연히 해야 되지 않아요? 그렇죠. 정치 왜 합니까? 그래서 당연히 했어요. 예. 그랬더니 나중에 제가 킬러 공천 저를 찍어서 3명이 마지막에 남았거든요. 네. 그게 누군지 아세요? 누구예요? 저하고는 격이 다른 분들이세요. 누굽니까? 정청래 의원, 아. 박영선 원내대표, 그리고 제가 들어간 거예요. 이게 보도가 됐다니까요. 아이고야. 그래서 이런 경험 때문에 언론과 잘 싸우려고 하지 않는 거 이해는 하는데 네.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정말 국가가 예. 존망의 위기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렇게 계속 가면. 예. 네덜란드 왜 갔다 오셨는지. ASML은 왜 삼성한테 지금 당장 그 이나노 네. 그 이름도 모르겠어. 너무 네, 어려워서. 너무 어려워. 예, 그 이나노 파운더리 예. 그 진화한 예. 그거 왜 우리한테는 안 파는 건지. 대통령이 가셨으면 그거 하나는 성사해야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뭐 엉뚱한 이러저러한 뭐 의전 문제 이런 게 또 나오니까 귀국하기 전부터 대사 초치하고 이런 일들이 그걸 갖다가 처음 봤어요. 또 의사소통이라고 주장하니까 아유. 그러니까 예컨대 민주당이 한 번도 이 정권을 맡아서 운영해 본 적이 없는 정당이라면 그런 주장이 일면 뭐 먹힐 수도 있겠지만 이미 이전 정부에서 다 어떤 내용인지 알고 국민들도 다 아는 내용을 그게 아니라고 말하면서 뭉치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참 이거를 그래서 어떻게 제가 받아들여야 되는지. 뭘 어떻게 받아들여요? 이상하다고 받아들이면 되고 진짜 웃긴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냥, 네. 네. 그래서 저는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이 싸우는 대상은 단지 윤석열 정권과 국힘이 아니다. 그쵸. 국민의힘이 이번에 보시면 또 새 나가는데 여기까지만 할게요. 예. 국민의힘이 이번에 보면
대통령 검사, 특수 검찰총장, 그다음에 비대위원장, 특수부 검사, 네. 그다음에 원내대표 경찰. 이게 지도부가 검경 합수부예요. 네. 이건 무슨 의미겠어요? 공천 과정에서 이 위력이 발휘될 것이다. 네. 누구나 그렇게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하고 직접 대결을 하지만 뒤에는 검찰과 경찰이 버티고 있다. 이런 느낌이잖아요. 네. 그것만 있습니까? 한동훈 이제 곧 비대위원장은 무슨 일을 해도 언론이 미화할 거예요. 일정 기간. 네. 일정 기간. 이게 중요해요. 네.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 당연하죠. 이낙연 대표 보세요. 처음에 이낙연 대표 얼마나 띄웠습니까? 예, 그러니까 네. 이 언론이 그렇게 띄울 테니까 언론과 싸움이에요. 네. 네. 언론과 싸움을 해야 되는데 류희림 방심위원장 얘기 좀 잠깐 하고 네, 지나가겠습니다. 민원인 개인정보가 유출이 됐다. 네. 이것은 앞으로 이제 특별감사를 해서 내용을 밝혀내야 되는데 범죄다. 아니 본인이 민원 범죄다. 사주한 건 범죄 아닙니까? 법적 조치를 하겠다. 뭐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궁할 때 나오는 네. 군색한 변명 이런 말 있잖아요. 네. 그 논리가 궁하면 그렇게 네. 그 말도 안 되는 걸로 대응하는 거예요. 저 논리를 만들기까지 얼마나 고민을 했을까. 근데 사실은 뭐 너무 예정된 네. 수순이기는 예상되는 합니다. 거죠. 예상되는 네. 수순이고 늘 그렇게 둘러치기를 했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거는 민주당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민주당 방심위원들이 오늘 기자회견을 해서 네. 일단은 김홍일 방통위원장 사퇴하라 계속된 주장이고요. 그리고 류일인 방심위원장 해촉해라라고 주장은 했습니다. 네. 본인이 그만둬야 되는데. 네, 그만둘까요? 안 그만두죠. 그렇죠. 이분이 일설에 따르면 방통위원장 물망에도 올랐다. 맞습니다. 이렇게 예. 주변에서 얘기했다는데 예. 그래서 그때도 제가 그 얘기하기에 예. 가능성 1도 없다. 김홍일 전 검사로 갈 거다. 그렇게 네. 말씀을 드린 적이 예. 있고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줄게요. 예. 김유진 방심위원이 있습니다. 네. 거기가 민원연 민원연 출신이에요. 예. 그런데 이분을 예. 조사했어요. 조사? 조사. 예. 뭘로 조사를 해요? 뭘로 조사했냐? 예. 민원연이 방심위에 민원을 넣는 단체니까 이해충돌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민원연. 그런데 예. 이해충돌이라고요? 김유진 위원이 민원연 사무처장 출신이니까 예. 민원연이 넣은 안건을 심의했다면 예. 방심 소위 뭐 이런 데서 예. 혹은 뭐 전체 회의에서 예. 그랬다면 이해충돌이다 이래가지고 자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시기에 예. 그 김유진 위원이 그 소위를 했던 시기에 민원연은 네. 그게 무슨 이유에서인지 그 민원을 안 넣었답니다. 바람직하네. 그게 네. 뭔지 네. 어쨌든. 네. 왜 그랬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래서 못 자른 거예요. 네. 내용이 없어서. 네, 그리고 민원연 민원연이 원래 철저하게 하잖아요. 그렇죠. 언론과 싸우다 보니까 예. 김유진 처장은 흔들 게 없으니까 그걸로 흔들려고 했는데 예. 실패한 거죠. 예. 예,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유일임 위원장 보면 미디어 연대 관계자들 그분이 몸담고 있다. 네. 관계자들이 민원 넣었다는 거예요. 예. 근데 이분이 알았다고 보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제재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만둬야죠. 미디어 연대뿐만이 아니에요. 아, 그렇죠. 가족들이 다 동원이 됐어요. 동생, 아들, 무슨 동서, 뭐 전체 자기가 알고 있는 사람, 뭐 이게 지금 나온 게 이 정도이고 앞으로 더 얼마나 더 나올지 알 수가 없는 건데 네. 이거 지금 뭐 다 범죄라고 주장하고 있으니 이 문제 또한 그냥 넘어가기 어려운 상황인 것 그러니까 같아요. 그분도 고발하고 그 민주당도 고발하고 서로. 네, 서로 고발해서 검찰이 어떻게 하나 보죠 뭐. 그리고 진짜 이게 부부 그러니까 동생 부부 처제와 동서 외조카까지 외조카 몇 살인가? 그러니까 가족 6명이 포함됐다는 거잖아요. 네. 이건 정말 이 정권에서 사상 초유가 너무 많이 발생하는데 네. 이건 진짜 사상 초유입니다. 위원장이 오직 급했으면 저랬을까요? 근데 그 급한 것도 있지만 저는 좀 어떤 문제의식이 있냐면 이게 불법이야 라는 인식이 있으면 못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못해요? 그게 나이브한 거예요 우리가.
저는 이렇게 불법이어도 봅니다. 막 하는 거예요. 불법이어도 네. 어차피 고발해봤자 검찰에 고발하잖아요. 경찰에 해봤자 우리가 네. 다 검경합수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 겁나는 게 없는 거예요. 기소권을 가진 검찰이 우리 편이다. 그리고 공수처장 네. 이제 어차피 윤석열 사람으로 임명될 텐데 공수처에 고발해봤자 우리는 겁나는 게 없다. 그래서 세상에 겁나는 게 없는 거예요. 지금 이분들이 딱 한 부분밖에 없어요. 겁나는 게. 대통령, 아니요, 시민들이요. 시민들. 네, 저는 시민들은 겁냅니까? 여론조사 결과도 별로 안 두려워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겁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한동훈 이제 곧 비대위원장도 네. 맨날 피의자로만 만나던 네. 사람 한 명 한 명이 예. 유권자로서 한 표를 행사하는 무서움, 네. 엄숙함에 직면할 것이다. 예.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지금 뭐 앞으로 오늘 오후 3시에 어떤 입장을 발표하게 될지 본인이 직접 뭐 취임사를 썼다고 하니까. 저도 그거 다 직접 씁니다. 그 근데 마지막에 다 그것도 기사로 보도가 됐더라고요. 직접 웃기는 썼다. 거죠, 그냥. 예. 예. 그러니까 이 정도 수준의 나라가 돼버려서 국민들 입장에서는 기가 막힌 수준이 됐는데 민주주의가 그냥 날로 퇴보를 하고 있고 특히 이 류일임 건은 민주당이 그냥 발표만 하고 안 되죠. 어떤 방식으로 법적 대응을 조치 취해야 되고요. 법적 조치. 그리고 기자회견만 하시지 말고 방심위로 달려가서 면담 요청하고요. 네. 예, 그리고 진상조사단 꾸리고요. 네. 그래서 빨리 움직이셔야 되죠. 행동해야 되죠. 예. 현장으로. 예. 문제 생긴 현장으로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예. 민주당이 좀 더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나서야 된다 이런 그건 너무 방침을 저기요. 예, 주시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예, 근데 예. 제가 예. 좀 아까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 곧 비대위원장이 그럼 왜 그 말을 했을까? 그 얘기 하나만 하고 네. 넘어갑시다. 예. 왜 했을 것 같아요? 궁금하지 않아요? 나는 연설문 내가 직접 내가 뭐 취임사 쓴다. 이거 왜? 기사가 요만큼 나왔어요. 동아일보에. 그래. 근데 그 얘기를 했으니까 났잖아요. 네. 왜 그 얘기를 했을까? 굳이. 네.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누가 네. 그 오늘 취임사 하나? 그것도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취임사를 한동훈 곧 비대위원장이 직접 쓰냐? 네. 아니면 다른 사람이 써주냐? 네. 비서가 쓴들 전혀 문제 없는 얘기인데 왜 썼을 그 말 하냐? 굳이 그 말을 했냐? 왜 했을까요? 뭐- 생각해 보면 나는 다르다. 네. 누구랑? 국회의원들하고 다르고 네. 이재명 대표와 다르다. 이재명 대표는 스스로 안 써요? 그거 모르죠. 네. 그런데 그냥 정치인들은 다 써준다더라. 네. 그러니까 이게요. 네.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은 다 질의서를 읽더라. 내가 보니까. 네. 이런 그런 생각도 분들도 계시긴 하죠, 사실은. 있죠. 그런데 네. 그런데 누가 그 개별 국회의원들하고 경쟁하랬습니까? 네. 용산에 할 말 하랬지. 근데 용산에 할 말은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한다고 보세요? 한다고 보세요? 할 것 같으면 네. 윤석열 대통령이 비대위원장을 이렇게까지 네. 밀어붙이지 않지 않았을까. 네. 그러니까 할 말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럼요. 네. 결국에는 그냥 세트 플레이를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대신 전망을 하시는 거죠? 속일 것이다. 국민을 하는 국민을 것처럼 속일 것이다. 언론이 포장해 줄 것이다. 네. 우리 속지 말자 한동훈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네. 오늘 인터뷰가 막 자꾸 이제 죄송합니다. 빠져나가서 다시 아이, 좀 네. 본론으로. 죄송합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그 당에서 회의하다 오셔가지고 당 얘기가 훨씬 더 많아서 뭐 그런 상황인 건데 방심위 관련해가지고요. 예. 지난 5일 긴급심의 결정했을 때 4일부터 7일 네. 여기까지 인용보도 심의 요청한 게 모두 188건이라는 거예요. 네. 뉴스타파가 그 김만배 신앙님 네. 요 인터뷰에 대해서 이동관 전 위원장이죠. 방통위원장이 방심위 조치가 예정돼 있다라고 발언한 이후에 이게 쏟아진 네.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이동관 방통위가 뭔가 오다 비슷한 걸 내려 지침 뭐 이런 게 있었을 개연성 라고 의심할 추측했죠. 만한. 예. 네. 그래서 요거 보면 네. 요게 이제 중간에 하나가 있죠. 가짜 뉴스 심의센터를 그렇죠. 만들잖아요. 예. 그래서 거기에 긴급 심의 안건 뭐 이렇게 해서 네. 뉴스타파만 하고 예. 지금 뭐를 하는지 모르잖아요. 예. 지금 방심위가 그래서 직원들이 우리 이거 못한다. 라고 불법이다. 나선 거죠. 예. 네, 그래서 사실상 아무것도 못하고 뉴스타파도 어떻게 손을 볼라다가 서울시에 뉴스타파 취소하려면 해라 이렇게 보내고 끝난 그렇죠. 사안이에요. 끝난 사안이죠. 그러니까 결국 지금까지 가짜 뉴스
가정심의센터는 결국 네. 뉴스타파 잡으려고 한 거다. 그런데 이 뉴스타파를 왜 잡으려고 했냐? 네. 이재명 대표 잡으려고 했다는 거잖아요. 네. 지금 한간에 떠도는 기획설 그렇게 놔두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중요한 건 국회에서 네. 가정심의센터가 문제가 됐어요. 여러 가지로. 네. 그건 뭐 아실 테니까. 네. 그리고 이게 방심위가 하면 합법이 아니라 불법이다. 직원들이 그렇게 입장까지 냈잖아요. 네. 그런데 그 전에 이동관 위원장이 가짜뉴스에 관해서 방심위가 일정한 조치를 할 것이다라는 사전 예고 비슷한 걸 합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방심위와 협의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맞아요. 그래서 요게 탄핵 사유에 들어가겠다. 네. 예.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보면 사실상 기획을 해서 네, 그렇게 뭐 보이죠. 이재명 대표를 타겟으로 했을지 아니면 뭐 그 밖에 이유가 또 있을지는 지금 알 수는 없지만 중요한 포인트는 기획을 계속하고 있다. 정부 안에서 당연하죠. 소통하면서 네. 근데 이렇게 민원인들을 동원하고 그러니까 그 예를 들면 네. 저는 뭐 예를 어딘가에서 기획을 하겠죠. 예를 들면 권익위원장인 김홍일 위원장이 방통위원장으로 오는 과정이 네. 그게 정상- 대통령 머릿속에서 나왔건 누군가 대통령 머리에 심어줬건 기획이 되는 거죠. 국정에서 기획이 없으면 안 되니까. 네. 그런데 예를 들면 유일인 방심위원장한테 네. 그 가족 6명 동원해 이렇게까지는 안 했겠죠. 이건 자발성입니까? 급해서. 급해서 빨리 뭘 성과를 추진해야 내야 되니까 되는데. 성과 내야 되고 네. 저는 이 정권이 한 기획 중에 가장 실패한 기획이 이재명 대표 구속 기획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 구속 기획은 실패했다. 네, 왜냐하면 이 얘기 이미 다 나온 얘기인데 한 보수 언론사 뭐 그 유명한 칼럼 쓰는 네. 아주 유명한 네. 언론인과 뭐 그런 얘기가 있죠. 있죠. 예. 그 얘기가. 그래서 이게 애국 시민들과 같이 잘하려면 이재명, 문재인 두 야당 지도자를 구속해야 된다. 그래서 그게 누군지 모르지만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은 못하겠다. 이재명 대표는 어떻게든 해보겠다. 이랬다는 소문 돌았잖아요. 근데 그게 주체는 없습니다. 저희 네, 말에 지금. 예.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예,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체를 말씀 안 드린 거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가장 큰 기획은 이재명 대표 구속이었다. 그러면 지금 1년 7개월 동안 구속 못 시켰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증거가 차고 넘친다고 그 얘기했지만 차고 넘치는 증거는 없고 증언만 난무하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 가장 실패한 기획은 이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시도가 네. 이 소위 뉴스타파를 통한 대장동 관련하여 부산저축은행 수사 부실. 네. 예, 이 과정에서 뉴스타파와 야당이 뭔가 짬짬이를 하지 않았냐. 네. 이걸 가지고 민주당의 사주를 받고 뉴스타파가 됐든 뭐 이렇게 보도를 한 거 아니냐. 그렇죠. 그런 기획 혹은 의심으로 네. 지금 이걸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예. 그런데 이게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뉴스타파가 보도하게 된 진원지가 신학림 위원장이죠. 그렇죠. 신학림 위원장은 안티 민주당입니다. 민주당 진짜 싫어하세요. 안티 민주당이다. 제가 알죠. 왜냐하면 저하고 너무 잘 아시죠. 너무 잘 알고 같이 그리고 일을 오래 하셔가지고. 예, 오래 했을 뿐만 아니라 네. 그 제가 방통위원 내정됐을 때 네. 여기저기 저 비난하는 그 댓글도 다셨어요. 네. 신학림 네. 위원장이 네. 최민희 위원장 개인에 대한 것일 수도 있잖아요. 아니요, 안티민주당입니다. 안티민주당이라서. 예, 네. 그거는 공공연히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진짜 고리를 잘못 잡으셨다. 네. 근데 어쨌든 지금 언론 입장에서 보자면 예. 정부가 자유를 특히 강조하는 윤석열 정부 아니겠습니까? 언론 자유는 강조 안 해요. 아니 근데 과거에 그냥 통칭해서 자유를 강조하고 공정과 상식을 강조하고 했었던 네, 네. 정부에서 그걸로 대통령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상황은 전혀 다른 상황에 직면해 있고 예. 비판 보도한 매체의 기자거나 아니 현업 기자거나 네. 아니면 대표를 압수수색하거나 검찰에 불러서 수사하는 결국에는 보도가 위축되고요.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는 상황 아닙니까? 아니 우리 장윤성 기자 열받아서 그래요. 열받는데 정말 우아하세요. 네? 왜냐하면 제가 열받는데도 차분하게
아니. 원론적으로 얘기하시는 게 정말 인상적이에요.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의원님? 제가 보기엔 언론 탄압 정권입니다. 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자유는 그 아가페 자유. 내가 아는 사람, 가까운 사람, 패밀리의 자유예요. 아가페. 예. 네, 아가페 자유고 그리고 그거 아세요? 원래 이렇게 남 이렇게 수사하고 치조하고 남 욕잘하는 사람이 자기 욕하는 거 진짜 싫어합니다. 제가 좀 그래요. 네. 제가 비판 잘하잖아요. 네. 콕콕 찍어서 네. 팩트로. 그런데 어떤 분이 저한테 팩트로 저를 비판하는데 제 앞에서 진짜 괴롭더라고요. 그래서 이해합니다. 그 마음을. 네. 윤석열 대통령의 그 마음? 네, 이해합니다. 그런데 네. 대통령이시잖아요. 네, 대통령. 네. 네, 대통령이기 때문에 언론 자유를 보장하라고까지는 안 하지만 탄압은 하지 말아야죠. 그것도 어떻게 이번에 진짜 이진동 그 대표 네. 그 압색 사유가 너무 웃기는 게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인 거예요. 만약에 거꾸로 문재인 대통령이 그때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은 일상 다반사였잖아요. 노무현 대통령 때 뭐 그냥 짜장면만 늦게 와도 대통령 탓이었잖아요.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네. 본인에 대해서 안 좋은 네. 기사 썼다고 네. 압색했다. 하고. 그랬으면 난리가 그러면 났겠죠. 그걸로 그냥 탄핵이죠. 예. 문재인 대통령이셨다면. 근데 그런 일을 절대 안 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우아하게 언론 자유 보장하라 이거 차원이 아니고요. 언론 탄압에 언론인들이 전부 일어서서 저항해야 될 상황이에요. 이게 지금 이진동 기자 뭐 그다음에 그 뉴스타파 대표 경향신문 기자 MBC 기자 나중에 이거는 네. 본인들에게 갑니다. 네. 그러니까 그 나치 시대에 그 유명한 시 있잖아요. 처음에 노조 활동가 공산주의자 유태인 잡아갈 때 나치고 와서 잡아갈 때 가만히 있었다. 결국 나에게 왔을 때 나를 위해 얘기해 줄 아무도 남지 않았다. 그 상황이 옵니다. 네. 그러면 말씀 주신 대로 언론인 야당 할 것 없이 다 같이 어깨 걸고 네. 싸워야 되는 지금 그렇습니다. 국면인데 지금은. 너무 조용하잖아요. 야당도 사실은 민주당도 그렇게 막 적극적으로 싸운다는 인상은 국민들에게 주지 않고 있거든요. 근데 당장 이 일요일만 보더라도 기자회견만 이제 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할지 모르죠. 아니 계속 기다리고 있어요. 저희는 아니 일단 민주당 계속 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진짜 큰일이라 네. 유희림 사건 진상조사단 네. 민원사주 의혹 진상조사단 빨리 구성하셔야 돼요. 예, 민주당. 예, 민주당 그리고 의원님들이 빨리 방심위에 가서 예. 항의 집회를 하셔야 돼요. 예. 위원장 만나고 이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상조사하고 예, 그렇게 나가셔야 됩니다. 제가 말하는 기본이에요, 기본. 네. 예. 기본인데 기자회견만 일단은 하셨습니다. 일단 기자회견 했으니 네, 그걸로 지켜보겠습니다. 첫삽을 뜨고 예, 가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입니다. 김홍일 방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리는데 네. 그만두셨나요? 아직 안 그만두셨나요? 아니 권익위원장 권익위원장은 그만뒀어요. 몰래. 그만두셨어요. 몰래. 아 몰랐네. 그거 네. 왜 몰래 그만뒀을까요? 네. 권익위원장 시절에 방통위에 대하여 공영방송 이사들 해임을 위한 자료 제공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창하게 퇴임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권익위 직원들은 뭡니까? 그러니까요. 권익위뿐만이 아니에요. 이 정부에서 뭐 석 달짜리, 넉 달짜리 이런 장관급 저 분들이 많아서 사실은 평범한 공직자들 입장에서 괴로우실 정말 거예요. 황당할 것 같아요. 계속 몇 달 만에 사람들이 계속 바뀌는 상황인데 자 일단 민주당은 좀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요? 김홍일 위원장에 대해서 사퇴하라고 요구는 하고 있지만 사퇴하라고 신청 준비는? 잘하고 있겠죠. 네. 그거는 라고 믿습니까? 믿습니다. 내일 기대합니다. 예. 저는. 그리고 너무 많아요. 그리고 네. 무엇보다 이거는 이게 예고, 그러니까 이걸 예고할 수 있어요. 이번 네.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민주당은 네. 그 김홍일 위원장 체제의 방통위를 예고할 수 있어요. 예고. 그거 뭐 어떻게 예고하면 되냐? 네. 과거 일. 권태선 이사장에 대하여 이렇게 조사하셨죠? 그 자료 언제 방통위에 보내셨죠? 그래서 방통위가 권태선 이사장 잘랐죠? 그런데 재판에서 어떻게 됐어요? 네, 요거. 그거 확인하고. 네. 그다음에 권태선 그 이사장에 대해서 재판에서 항소심까지 졌잖아요. 네. 그런데 대법원에 상고돼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돈 계속 들이실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돼요. 그리고 네. 그러면 방통위원장 임명되고 나면 제일 처음에 뭐부터 처리하실 거예요? 물어보면 돼요. 김홍일 그 내정자가 권익위에서 권태선 이사장 카드 문제 추가로 또 조사하셨죠? 그거 방통위에 이첩하셨나요? 언제 하셨나요? 그때 권익위원장이었죠? 네. 그럼 이제 이첩 받으면 본인이 가서 셀프 또 하시네요? 이게 법적으로 이런 문제 있죠? 네. 예. 책임지실 겁니까? 예고해 놓으면 돼요. 그러니까 네. 그 거창하게 막 이렇게 뭐 큰 거를 막 새로 발굴하면 더 좋고 네. 아름답고 그거는. 네. 근데 그렇게 안 되면 현재 예측 가능한 걸 가지고 팩트를 콕콕 집어넣고 네. 그러면 이게 2인 체제에서 이렇게 해도 됩니까? 법원에서 이렇게 판단했죠? 이렇게 해서 네. 예고해 놓으면 돼요. 저쪽에서 방송장악 예고하면 네. 민주당은 탄핵 예고하면 돼요. 근데 사실은 국민들은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좀 특히 민주당을 지지하시는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민주당이 하는 게 조금 답답하다. 그리고 뭔가 진도가 팍팍 나가는 내 맘 같지 않다라는 생각들을 좀 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 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위원장님 계셨으면 즉각 현장으로 달려가서 저는 그랬죠. 막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일단 점잖게 기자회견하고 일단 근데 상황을 지켜보고 뭐 이런 저보다는 좀 점잖아서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처럼 하다가 저처럼 당하잖아요. 저는 당하는 거 원하지 않아요. 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네. 그래서 그렇게 점잖게 시작하고 점증법. 점증법이요. 점증법으로 가시면 됩니다. 의원님 이제 임기도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도 점증법. 언제까지 점증해요? 아니, 그러니까 일주일 내로 점증. 예, 일주일 내로 점증이요. 네, 그리고 당장 그 내일. 김홍일 방통위원장 후보자한테 물으면 돼요. 네. 이 민원사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정말 물을 게 많은 거예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분은 또 권익위원장도 했기 때문에 그럼요. 예, 권익위원장 시절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도 물어봐야 많죠. 되는데 예, 그래서 방송 장악의 실질적 그 서포트 기관으로 권익위가 전락하지 않았습니까? 네, 제가 네. 사실 여기서 살짝 깔때기를 대자면 국정농단 끝나고 네, 그 야당 의원들이 국가기록원 턴 적이 있어요. 네. 거기서 뭐가 나왔냐면 그 당시 방심위원이 국회의원 10명 상대하는 것보다 최민희 상대하는 게 힘들다. 이게 JTBC의 보도까지 됐습니다. 더 힘들다. 네, 저 한 명 대하기가 국회의원 다른 10명보다 힘들다고. 왜 그랬을까요? 나노로 쪼개가지고 할 짓 다 했거든요. 네, 왜냐하면 9명이니까 네. 너무 인력이 많은 거예요. 네. 물론 시민단체 일할 때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그럼요. 서포트가 되는 거죠. 당연하죠. 국회의원이. 게다가 국회의원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엄청나게 많은 많습니다. 거죠. 그래서 저는 9명을 풀 가동해서 저희 네. 메인 보좌관이 뇌경색이 온 적이 있어요. 그건 잘못하셨네요. 너무 슬펐어요. 예, 아니 그 정도 뇌경색이 오도록 일을 너무 많이 해서 하면 우리 의원실이. 그런데 그건 안 됩니다. 그건 정말 죄송하게 지금도 생각하고 이현재 보좌관님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네. 제 말은 방통위는 또 조금 달라요. 그런데 방심위원회는 하는 일이 심의잖아요. 네. 접근이 쉽다고요. 다 공개가 된다. 네, 그래서 나노로 쪼개서 좀 감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김홍일 위원장은 사실 이동관 시즌 2가 예상된다라는 지적들이 많이 있잖아요. 결과적으로 또 탄핵될 수밖에 없는 형편에 놓이는 거 아니냐. 그렇죠. 예. 이동관 위원장이 이미 예고했잖아요. 제2의 이동관, 제3의 이동관이 온다. 네. 네, 그거는 그럼 제2의 이분은 탄핵, 제3의 탄핵이 온다. 이 예. 예고제라니까요, 제가. 제2의 이동관이 김홍일 위원장이다.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김홍일 봐야 되고. 위원장은 엄청 기분 나쁘겠죠. 그러면 또 탄핵이고. 저는 민주당은 그렇게 갈 그렇게 갈 수밖에 수밖에 없다. 없다. 더 좋은 거는 네. 못하게 하는 거겠죠. 청문회를 잘해서. 네. 예. 근데 청문회를 한다 한들 이거하고 상관없이 대통령이 그냥 임명할 거 아니겠습니까? 아가페.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 민주당 의원님들은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정말 무기력감 같은 것도 느낀다. 이거 해서 뭐 해?
아니 무기력감을 느끼면 네. 더 잘해야죠. 더 적극적으로. 네, 무기력감 느낀다고 우리가 세비 안 받는 건 아니잖아요. 저는 그렇죠. 늘 얘기합니다. 세금 받고 일하면 네. 내 감정이 뭐 어떻더라도 일을 해야 된다. 네. 그 무기력감을 극복하는 건 하나예요. 정말 청문회 준비를 꼼꼼히 해서 예. 국민들께 이게 왜 안 되는지를 예. 꼼꼼하게 보여주셔라. 예. 그러면 무기력감이 사라- 어느 정도 사라집니다. 예. 그러니까요. 지금 사실 국민들이 보시기에도 맞득지 않은 요소가 많지만 어쨌든 지금 상황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판이 더 세서 민주당에 네. 대한 얘기는 조금 잠시 멈춤하는 상태이긴 하나. 답답하시죠? 그렇죠. 그런데 기자님께도 제가 말씀드리지만 네. 이 상당 부분이 예를 들면 저는 이원욱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이 협치 안 하고 야당을 탄압하고 아무리 그래도 민주당은 협치해야 된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협치는 여당이 하고 대통령이 하는 거예요. 야당이 협치하는 야당 민한당이라니까요. 이건 대통령이 협치하자고 했을 때 손을 잡을까 말까를 결정하는 거지 네. 야당이. 네. 대통령은 협치할 생각 없고 그 당 대표 구속시켜서 깰 생각을 하는 하고 것으로 있네. 보이는데 협치하자는 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네. 정말 언론에 속지 마십시오. 민주당 의원님들. 지금 그 한동훈 일시적으로 왜 지지율 뭐 어쩌고 하잖아요. 네. 대통령 지지율을 끔적 없잖아요. 네. 국민의힘 지지율은 소폭 상승했어요. 2.3%. 아, 그 2.3% 대폭 상승했다고 쓰고 뭐 이러면 안 되죠. 2.3%면 정말 많이 올랐네요. 그동안에는 뭐 0몇 %씩인데. 예, 그러니까 네. 정말 민주당 의원님들이 지역 다니시다 보면 네. 민생 때문에 민생을 가지고 야당 심판한다는 사람 없어요. 그렇죠. 예. 네. 그런데 민생이 어렵고 이런데 야당이 협치 안 해서 민생이 어렵다. 이렇게 생각 안 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은 투표할 때만 기다리고 있어요. 맞아요. 예. 예, 이거를 아시고 민한당 아니, 국민들은 심판할 결심을 끝냈어요. 그렇죠. 이미. 끝냈는데 민주당 내 일부가 네. 자꾸 이재명 대표를 심판하자고 하니까 그러니까 저 당이 뭐 하는 거지 지금 이런 거예요. 그런 측면이 많죠. 이상하죠. 네. 그런데 또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잘 안 보이는 면도 있어요. 지금 보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저는 지금 보이면 타겟이 된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지금은 예. 숨는 전략이 맞는 겁니까? 숨는 게 아니라 할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잘 보시면 네. 다 답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언론에서 왜 대서비를 안 한다? 네. 안 한다? 네. 자기들이 원하는 답이 아닙니다. 예. 이낙연 대표가 아무리 흔들어도 민주정당에서 그런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답을 해요. 맞아요. 예. 이건 마치 제가 보기엔 국회에서 이낙연 대표가 야당 의원을 상대하던 화법이세요. 국회 국무총리 시절에 국무총리 예, 시절에 예, 멋있었잖아요. 그 화법이잖아요. 민주정당에서는 늘 그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게 언론이 안 키워줘서 존재감이 없다. 근데 이게 존재감이 없어서 다행이죠. 존재감이 있다는 건 뭐예요? 당신 나가십시오. 그럼 크게 쓸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내가 그만두겠습니다. 네. 대서특필할 거 예.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지금 상황이에요. 전략적 모호성, 전략적 모호성은- 인내의 타임.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나 뚜벅뚜벅 민주당은 가고 있어요. 네. 예, 하여튼 뭔가를 향하여. 알겠습니다. 사실은 한동훈 장관 관련해서 이것도 좀 여쭤보고 네, 싶었어요. 언론이 과도하게 띄운다.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취임사도 직접 쓴다. 나는 다르다. 기존의 정치인과 기존의 어떤 화법과 굉장히 다른 사람이다. 뭐 이순신, 강감찬 뭐 등장할 수 있는 인물들은 다 나온 것 같습니다. 히딩크, 뭐 보수의 메시아, 머니투데이라는 매체에서 이렇게까지 표현을 썼는데 예전에 뭐 그런 거 있었잖아요. 조선일보에서 형광등 100개 아우라 뭐 이런 거 박근혜 후보 시절에 그런 얘기 있었던데 예전에는 이제 보수 언론이 좀 이런 식으로 해서 욕을 먹고 했었는데 이제는 정말 많은 언론들이 앞다퉈서 이렇게 보도를 하는 이유는 왜 그런다고 보세요? 지금 보수 언론은 오히려 조심하고 있죠. 오히려 비판하고 있죠. 비판적이죠. 예. 예, 눈 뜨고 못 보겠다 이런 분도 있을 테고 네. 그다음에 이러다 정말 보수 괴멸하면 어떡하지? 맞아요. 이런 생각일 테고 근데 보면 인터넷 매체 예, 그다음에 그 또한 경제지는
김만배하고 좀 관계가 있다는 경제지가 김만배. 네. 거기가 가장 심하더라고요. 머투. 네, 심해요. 네. 그래서 개별적으로는 다 이유가 있을 것 같긴 한데 네. 부질없는 짓입니다. 한마디로 부질없는 짓입니다. 근데 지금은 이렇게 띄우지만 앞서 이제 말씀 주신 대로 역사적 순간이 오면 그때부터는 진짜 모든 언론이 앞장서서 예, 공격을 하게 될 것 같은데. 근데 역사적 순간이 언제 오나요? 28일 날요. 28일 내일 모레네. 예. 네, 김건희 특검은 통과됩니다. 예, 반드시. 예, 통과되고 예. 이미 한동훈 위원장이 트릭을 썼지만 대통령이 경로하셨다는 거 네, 아닙니까? 예. 왜 이렇게 경로하셨다는 보도가 나오냐? 막 불안해요. 경로했다 그랬다가 이걸 또 살짝 바꿨어요. 그래서 네. 대통령실 출입 기자들한테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보니까 그런 요청이 너무 많이 온다는 거예요. 제목 좀 바꿔줄 수 없냐? 기사 이렇게 좀 바꿔달라. 그래서 기자들이 굉장히 힘들다고 그러긴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언론에서 중요한 게 첫 보도잖아요. 네. 그냥 경로했다만 머릿속에 있고 바뀐 건 기억도 안 나는데요. 예. 네, 그래서 경로하신 걸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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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근데 대통령이 경로하면서 이 특검을 무슨 총선 후에 처리하냐. 원천봉쇄 분위기예요. 그렇지. 악법이면 네. 총선 악법이고. 전에도 악법이고 총선 후에도 악법이지. 네. 총선 지나면 악법이 악법 아닌 게 되냐 이랬다고 그렇죠. 보도가 됐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악법이라고 그 악법이라고 한 근거가 브리핑 하고 그다음에 정의당에서 특검 추천하는 거 요 두 가지. 그거 뭐 야당이 추천한 거고 드루킹 특검도 그렇겠죠. 그분들이 추천하셔놓고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이 네. 그냥 한동훈 위원장이 지구의 중심. 우리가 한동훈 천동설. 예. 네, 이게 지금 나올 지경이에요. 예. 그러면 언론들이 한동훈 천동설을 하는 이유는 뭘까? 네. 윤석열 대통령이 너무 못한다고 생각해서. 한동훈 장관 구국의 심정으로 하시는 거예요, 언론이. 구국의 심정으로. 예. 예. 그분들은. 예. 예. 국민들과는 동떨어진 정서고요. 그러면 한동훈 천동설로 얼마나 갈까요? 제가 한동훈 이거 부기가. 갖고 내기를 했어요. 내기? 누구랑 내기하셨습니까? 이 내기한 사람이 네. 진짜 들으면 깜짝 놀랄 사람. 노영희, 김현, 예, 전현희, 예. 저. 예. 4명이 내기를 했거든요. 예. 그런데 다들 한 달, 2달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만 3달 간다고. 저만 그래도 끝까지 갈 거야. 네. 총선 앞두고니까 예.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 그런데 이런 예측 많이 하죠. 예, 왜냐하면 진짜 달라요. 들어오면 다른 데가 정당이고 들어오면 정말 천지개벽하는 데가 국회예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한동훈 곧 위원장 들어오시면 네. 국회 본회의장에 못 들어가요. 왜요? 의원 아니면 못 들어가요, 거기는. 이것부터가 이제 시작이 이제부터 된다. 실현의 시작이에요. 예, 국회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못 들어가요. 그러면 그럼 뭐 국회에서 세칙을 바꿔줄라나? 네. 한동훈 곧 위원장만은 들어오게 한다. 이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못 들어갔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순간부터 이게 슬픔이 내 가슴에 몰려. 아련한 이 좌절감이 싹. 내가 비대위원장이지만 실제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구나. 투표도 못 하는구나. 네. 표결에 참여도 못 하는구나. 네, 의원들의 위험에 대하여 의원 한 명 한 명이 헌법기관이고 네. 그들이 한 표 한 표가 어떤 의미인지를 예. 상징적으로 느끼게 되는 게 본회의장 출입을 못하는 예. 대표라는 거예요. 예.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김건희 여사 방탄 정당을 스스로 자임하는 그 선봉부대의 호위무사로 한동훈 장관을 세웠다. 오늘 발표된 거 보니까 전국위원회에서 임명안이 가결이 됐는데 찬성률이 96.4%. 어머 유정회다. 네? 유신 독재 때. 유정회다. 와. 유정회다. 오 정말 그때 네. 98%인가 그래서 네. 제가 자료를 찾아봤더니 네. 한 명인가 2명이 못 왔는데 네. 이유가 교통사고. 이거 완전히 이게 북한식 독재랑 비슷하다. 무슨 민주정당이 저래요? 네. 적어도 8대2는 돼야지. 예. 그런 것까지 좀 잘 꾸미십시오 하려면 좀. 예. 너무 어설픈 기획입니까? 그렇죠. 이건 네. 거의 100%인데 이게 어머 이게 북한식이다. 북한 같아요. 예. 민주정당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렇죠. 반대가 없는 거잖아요. 민주당도 네.
77%밖에 안 돼요. 이재명 대표 찬성률이 그 대표될 때 77%. 예. 근데 20 이것도 막 비판했잖아요. 그렇지. 근데 20 개혁의 딸들이 똘똘 뭉쳐서 이재명. 이건 뭡니까? 누가 똘똘 뭉쳐서 어머 세상에. 어머 이거는 중국 아니면 북한이에요. 우리 그 중국 엄청 싫어하시던데 중국하고 똑같이 하시네. 우리는 늘 7대 3입니다. 구도가 네. 민주당은 민주적이에요. 하여튼 북한 아니면 중국이다. 네, 그렇게 이럴 수가 보이는데요. 없다. 한국의 민주정당에서 지금까지 이런 일은 없었던 건가요? 없어요. 아니 근데 유정회 있다니까. 유정회 옛날에 박정희 때 유정회가 박정희 전두환. 이때 유정회가 이랬다. 근데 지금 보면요, 저는 진짜 좀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이 있어요. 네. 이 정도면 진짜 국민들이 들불처럼 일어나서 촛불을 들거나 그런 행동하는. 아니 추운데 뭘? 에? 추운데 뭘 촛불 드시라 그래. 국민들을 너무 괴롭히지 마시고 누가 해야 제가 돼? 민주당이 일 잘하세요. 민주당이 일을 나 잘해야. 민주당이다. 어머 어떡해. 어머니 오늘 너무 재밌으세요. 저요, 완전히 제가 왜 나 이렇게 민주당. 됐냐. 왜 이렇게 되셨어요? 그 마음 때문에요. 제가 생각을 했어요. 이제 크리스마스 때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잖아요. 네. 생각을 하다가 국민들이 이렇게 힘든데 나는 뭘 해야 되냐. 그랬더니 저기 제 친구 한 명이 네. 너 다시 촛불 들어. 너 촛불 언니잖아. 이번에 확실하게 들어. 네. 그래? 그럼 내가 촛불 들어서 그럼 이제 사람이 네. 그러니까 10만 명 오다가 11만 명 오면 또 1,000명을 주위에 떨게 해야 돼? 그렇게 생각하니까 민주당이 잘하면 돼요. 민주당이 잘하면 되죠. 네, 잘할 거라고요. 근데 민주당 지지율이 또 떨어졌어요. 어제 발표된 조사에서 3.1%.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거 그런 거는 이낙연 괜찮아요? 대표랑 네. 저러셔서 그래요. 정리되면 또 올라요. 정리되면 오른다. 별로 네. 특별하게 막 주목해서 볼 만한 여론조사 아닙니다. 결과는 아니다. 예, 예. 예. 근데 한동훈 비대위 시절에 민주당 지난번 인터뷰에서 제가 한나땡은 어떻게 보십니까? 절대 그런 건 안 된다라고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경고하셨어요. 네. 그런데 실제로 그런 분위기가 조금 있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여러 패널들이 나와서 얘기할 때 보면 누가 그래요? 저한테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제가 따로 적어서 드릴게요. 예, 적어주세요. 제가 개별적으로 전화해서 예. 왜 한나땡이 아닌지를 설명하겠습니다. 네. 이 자리에서도 설명해 주세요. 왜 한나땡이 아닌지. 그러니까 우선은 네. 제가 윤나땡이 아픈 추억이 있어요. 그때 많은 분들이 윤나땡 하셨는데 그게 사실 정권 핵심부가 그랬어요. 문재인 정부의 문재인 대통령께서 예. 윤석열 총장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다 예. 라고 하신 이후로 예. 정리가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때 뭐를 못 본 거냐면 네. 부동산을 심판하겠다는 분노의 마음이 꽉 차 있었어요. 그 부동산 심판이 단지 심판이 아니라 네. 세금이 어마어마하게 올랐어요. 네. 왜냐하면 그때 부동산 가격은 폭등했는데 공시지가 현실화를 동시에 했어요. 그러면서 실제로 그 잘 살지도 않는 분들도 세금이 막 오르니까 당장에 이거는 심판하겠다는 정서가 네. 그러니까 그 남양주의 경우 다산 신도시에서 그런 심판 정서가 있었다. 아, 그게 예. 지방선거까지 갔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한동훈 위원장을 예. 보수가 한동훈 위원장을 비대위원장으로 하게 된 이유, 네. 윤석열 대통령이 하게 된 이유들이 있어요. 예. 저는 윤석열 대통령은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네. 예, 친윤 정당을 만들고 네. 아가페 국회의원을 만들고 싶어. 네. 아는 사람, 가까운 사람, 패밀리. 예. 예. 그래서 정부도 그렇게 하고 싶고 예. 사법도 그렇게 하고 싶고. 예. 그런데 다른 영역은 내 맘대로 할 수 있어요. 예. 정치는 안 되죠. 그런데 국회는 안 되는 네. 거예요. 왜냐하면 공천이라는 과정에 씨줄 날줄로 욕망이 꿈틀대요. 민주당도 그것 때문에 지금 힘든 그렇죠. 거잖아요. 예. 그런데 한동훈 위원장을 보낸 거는 내 뜻, 친윤 공천을 관철하겠다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예요. 네, 지금. 네. 예. 그러면 이를 위하여 대통령은 몇 가지 트릭을 쓸 거라고 보여요. 예. 그리고 민주당엔 위협적인. 예. 저는 민주당 의원들 소환할 거라고 생각해요. 돈봉투. 돈봉투 소환할 거다. 네. 그리고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그게 예. 어거지일지라도 한번 네. 생각해 보세요. 구속영장 지난번에 기각되고 기각 내용을 보면 진짜 창피한 거잖아요, 검찰이. 네, 네. 그때 사람들이 이제 한 겁이 넘어서 끝날 거다. 그래서 저는 아니다. 여기서 끝내지 않는다. 영장 재청구.
그 영장 재청구 사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 사유를 만들기 위하여 한 게 경기도청 압색. 예. 근데 이거는 또 김동연 지사가 너무 잘 대응했죠. 예, 그렇게 예. 판단이 안 되십니까? 예. 그걸로. 예. 그다음에 뉴스타파 건 네. 가지고 지금 그 캠프에 이재명 캠프의 법률위에 뭐 변호사 막 압색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끝까지 한다니까요. 끝까지. 그리고 이것이 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우리가 보기에는 진짜 말도 안 된다. 그래도 통하는 쪽은 결집시키겠죠. 그래서 이 카드 쓸 수 있고 네. 민생 심판이 될 선거인데 내년 네. 총선이 예. 이와 관련하여서도 예를 들면 뭐 자영업자 이자 물리겠다. 뭐 지원금 어떻게 회수하겠다. 네. 그랬다가 말짱 그렇죠. 이거 돌리고 예. 뭐 이런 여당이기 때문에 쓸 수 있는 정책들이 있어요. 예. 그리고 검언유착의 이 좋은 환경 때문에 예. 한동훈 위원장을 계속 미화해 갈 거기 때문에 요 분위기 예. 그게 한 달을 갈지 두 달을 갈지 제 예측대로 총선까지는 끌고 가려고 할 것이다. 이렇게 될지 네. 요 기간 중에 한나땡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오히려 그 언론이 찬양하는 이 분위기 네. 한동훈 거의 한비어청가 수준이잖아요. 윤비어청가보다 더한 것 같아. 제가 보기에는요. 네. 더한 것 같아서. 강감찬 장군은 안 나왔던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김건희 여사가 기분 나쁠 것 같아. 내 남편보다 더 칭송하니까. 이거 아내들이 제일 기분 나빠요. 이 포인트가. 예, 이 분위기에 만약에 한나땡을 해보세요. 그러면 더 그 분위기에 편승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네. 저는 그 한나땡은 그 내용 자체도 반대예요. 그리고 쓸 수 있는 이미지 포장 예. 많아요. 예. 근데 좀 그게 안 오긴 하죠. 586 대 789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네. 789. 그러니까 이런 거죠. 70년대, 80년대, 90년대 생으로 비대위를 채워서 근데 그래 봤자. 50살 한동훈 위원장이 보수의 미래를 짊어진다. 이게 뭐 조선일보 일면 탑 기사 제목이었잖아요. 아니, 그렇게 해봤자 네. 789가 뭘로 586은 네. 어목한 군부 독재 시절과 반통일 분위기에서 네. 민주주의를 열고 몸을 바치고 네. 네, 그리고 통일 운동을 열어서 자기들 몸을 바쳤잖아요. 네. 임수경 방북 등으로. 네. 그러니까 가치가 있는 거예요. 시대적 네. 가치가. 네. 다만 그 당시의 시대적 가치가 지금도 네. 유효하냐 안 하냐의 논쟁을 하는 것입니다. 네. 789 세대는 뭐가 있는데요. 한동훈이. 한동훈 그 전 법무부 장관이 한 거라고는 야당 대표 때려잡기. 앞장서고 그거밖에 좀 기억이 안 나요. 네. 그리고 유능하게 뭐 처리한 게 있나요? 네. 기억이 잘 안 나요. 알려주십시오. 누군가 있으면. 어쨌든 반론은 언제든지 저희가 보장을 해드리니까요. 편의점에 출연하셔서 반론하고 싶다면 네, 한동훈 곧 위원장 초대하세요. 네, 위원장 모셔서 저희가 꼭 말씀을 그리고 듣는 기회가 네, 또 하나 있어요. 마련되면 좋겠습니다. 국민의힘의 주 지지층이 네. 60대 이상이에요. 네. 이건 일관된 거잖아요. 네. 네. 그게 민주당 입장에서 되게 부럽기도 한 부분이죠. 일관된 지지층이 있다는 것이 아니면 그것도 아주 60대가. 그냥 지지율이 어마어마한 거. 네. 그리고 투표율도 높은. 네. 그런데 그 7, 8, 9 세대가 내걸 가치가 네. 그러면 그 60대 이상의 지지자들에게 소구력이 있는 가치를 내걸 겁니까? 네. 그거 어떻게 할 거냐고. 그러니까 저는 7, 8, 9 세대의 가치가 뭐냐. 한동훈 전 위원장이 그러면 사법 시스템을 강화하겠다? 네. 정의롭게 하겠다? 뭐 이게 어울리잖아요. 그분이 무슨 경제 살리겠다라고 안 어울리잖아요. 어울리는 걸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데 이런 거 뭐. 본인이 뭐 X세대 강조하고 뭐 젊은 이미지를 옛날이잖아요. 강조하지만 X세대는. X세대만 하더라도 옛날이죠. 지금 MZ인데 그렇죠. MZ를 넘어. MZ가 뭐야 이런 비판이 있으니까 이제 그 그렇죠. 세대를 규정하는 식의 정치는 이미 끝난 거 아닌가. 그러니까 그래서 세대론의 정치로 또 얘기하는 것은 그냥 말을 만들기는 좋은데 그래서 제가 꼼수가 장렬할 것이다. 네. 그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꼼수라고 하잖아요. 그 꼼수가 장렬하고 언론이 포장할 것이다. 근데 한계가 있을 것이다. 7, 8, 9 세대를 내세운다고 민생이 좋아집니까? 7, 8, 9 세대를 내세운다고 검찰이 공정해집니까? 정치 검찰이 진짜 검찰 됩니까? 네. 그러니까 본질을 가지고 민주당이 계속 가는 게 중요하지. 그래서 저는 가끔 가다가 정치를 할 때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한편으로는 네. 뭐 이게 새로운 세대 50대가 나오면 네. 이재명 대표하고 비교되지 않아? 비교 안 돼요. 이재명 대표 젊어 보여요. 네. 그래 그런 이상한 비교는 안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에는 예를 들면 경험 없는 젊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확실하게 외교도 바로 잡고 네. 민주주의도 바로 잡고 국민들 중심으로 민생을 펼쳐 나가고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의 기본소득, 기본금융, 기본주택이 좋아서 지지하게 됐다고 늘 말씀드리잖아요. 근데 기본소득이 지난 대선 때 살짝 흔들려서 지지자들도 이건 뭐지 했던 것 같은데 네. 의원님께 이걸 좀 시간이 많지 않아요. 오늘 왜 이렇게 막 죄송합니다. 훅훅 지나가 버려가지고 시간이 별로 제가 없는데. 너무 오늘 수다를 떨어서 그래요. 아니에요. 이런 날도 있죠. 그 돈봉투 소환할 거다. 네. 그리고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이제 계속 할 거다. 수사는 계속된다. 플러스 내부에서 그거에 호응해서 흔들 거다. 네, 흔들 거다. 네. 그리고 뭐 이제 언론 찬양하게 할 거다. 네. 이런 게 예상이 되는데 그럼 네. 이런 예상에 맞서서 민주당의 전략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됩니까? 어떻게 싸우실 겁니까? 우선 기본은 딱 세워놔야 네. 돼요. 어거지 구속영장을 1월에 친다. 네. 지금 1월 중순에 또 뭐가 있다 이러고 다니는 분들 계시잖아요. 예. 그러면 민주당은 당론으로 부결시키면 돼요. 당론화해야 됩니다. 이번에 네. 명분이 없기 때문에 예. 예, 그렇게 해서 대응을 하면 돼요. 네. 그리고 이재명 대표와 관련하여 네, 또 네, 관련하여 그리고? 그다음에 돈봉투 관련하여서도 네. 이게 소환하는데 문제는 네. 내용이 구체적으로 없는 거예요. 증언밖에. 받았다는 물증이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개별 의원들이 소명하고 네. 겁내지 말고 적극적으로 자기의 결백을 밝히시고 대응을 네. 적극적으로 하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민주당은 예. 지금 민주당이 간병비 이 간병비에 반드시 재가 간병비도 포함해야 됩니다. 네. 이 간병비 그리고 청년 패스 네. 뭐 이런 정책 했잖아요. 네. 예, 그리고 온 동네 돌봄 네. 예, 이런 민주당이 했을 때 가능한 민생 전략들을 계속해서 내세워야 되고요. 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윤석열 정권 심판이라고요. 네. 이거에 흔들리지 않고 예. 하나의 대오로 가면 저는 국민들은 마음의 정리가 끝났어요. 네. 제가 보면요. 대중들의 정서는 쉽게 바뀌지 않아요. 네. 어디가 바뀐다? 여의도 중심의 상층부는 언론 보도에 따라서 이렇게 바뀌는데 국민들은 안 그렇습니다. 네. 이것 좀 여쭤볼게요. 조국 전 장관의 총선 출마 문제가 또 나오고 있어요. 네. 개혁연합 신당 참여 가능성을 시사한 걸로 언론 보도는 나옵니다. 이것도 뭐 속아야 될지 속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는데 조국 전 장관이 등판했을 때 민주당에게는 도움이 됩니까? 득실을 좀 따져봐야 저는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라고 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플러스 마이너스 네, 제로다. 예. 그리고 예. 본인이 예. 어떻게 자기를 소명해내느냐. 예. 그게 중요할 것 같고. 예. 그래서 이걸 갖고 무슨 뭐 민주당이 악재다. 예. 악재라고만 얘기하면 안 돼요. 예. 그리고 김건희 최은순, 김건희 두 모녀 네. 대통령의 처가 쪽에서 한 거를 보면 네. 그리고 이거에 대한 검찰 대응을 보면 이게 여러 가지 공정하게 생각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가족이 풍비박산 나는 게 과연 이게 정당한 검찰권의 행사였나. 그래서 저는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로 보는 쪽이에요. 네.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달렸다는데 더 중요한 건 선거구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이죠. 근데 지금 민주당은 제가 보니까 네. 병립형 그냥 병립형 아니고 권역별 비례대표 네. 플러스 석패율. 예. 예, 요걸 주장하는 쪽하고 예. 연합 비례 정당을 주장하는 쪽 두 예. 쪽으로 토론을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언제까지 합니까? 1월까지 하면 되죠. 예. 예, 그거 뭐 급할 거 없어요. 근데 여기에 너무 매몰되는 인상은 있어요. 아니, 그 우리만 매몰돼요. 관심 없어요, 국민들은. 그렇죠. 그래서 보시면 유튜브 네. 많은 분들이 이 얘기 하잖아요. 네. 근데 보면 유튜브 조회수가 낮아요. 그래서 제가 기준이 그런 예, 예. 그래서 국민들이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 국민들은 니네들 뽑는 기준 니네들이 알아서 해. 네. 사실 대다수는 그렇고요. 네. 이게 정치 참여할 수 있는 그냥 적극적 그 정치 의식 있는 분 말고 내가 정치 참여할 가능성이 있는 집단 간에 핫한 거예요. 근데 서로 욕하고 싸우니까 언론이 보도해서 큰 것 같지만 네. 국민들은 그 룰은 니네들끼리 잘 정해 이렇게 보시는 쪽이라 네. 급할 것도 없고 과잉 반응할 것도 없는 사안이에요. 네. 이 사안은. 네. 예,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급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다만 제가 늘 지난번에도 네. 얘기했는데 국회의원 뽑는 룰은 신념이 아닙니다. 그때 상황에 맞는 룰을 정하는 거라 네. 상인적 현실 감각으로 네. 각 당이 결정할 수밖에 없는 거다. 예. 요와 관련해서는 잠시 후에 민병덕 의원 오시기로 네. 하셔서 민병덕 의원 뭐 이재명 대표도 만났다고 하니까요. 저희가 어떤 대화 나누셨는지 그 부분은 좀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59분이지만 요건 여쭤보고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3명의 전직 총리들을 공동
선대위원장으로 임명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다라는 노컷뉴스의 보도가 나왔는데요. 이게 사실인가요? 아니 제안은 누군가 할 수 있잖아요. 네, 그 할 수 있는 것 같고 저는 네. 이낙연 대표가 안 받을 것 같은데요. 이낙연 대표. 이낙연 대표는 아주 입장을 명확하게 네. 밝히셨어요. 이재명 대표 연말까지 사퇴해라. 안 하면 나 신당 간다. 네. 그런데 이거 받을 여지가 있습니까? 그러면 두 분이라도 하십니까? 그거는 어쨌든 누군가 아이디어 차원에서 이 말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대로 될 가능성은 없다. 네, 기사 보시면 네. 논의에 나왔다예요. 네. 네, 그러니까 논의 나온 거 다 쓰면 진짜 단독이 쏟아지죠. 그래서 이건 제가 보기에 이낙연 대표가 받을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네. 아니다. 그래서 성립되기 어렵다. 여기까지요. 알겠습니다. 뉴스버스가 아직도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아직도. 이 오전에 나온 무서워. 보도인데 아직도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는 건데 민주당 과방 의원님들이 여기도 좀 가보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남의 회사 압수수색 하는데 가볼 일은 아닌가요? 근데 저는 정치가 좀 더 적극적으로 국민이 뽑아준 국민의 대표 아닙니까? 이런 현장에 지체 가야 없이 되는데. 좀 달려가서 함께하는 연대하는 모습만이라도 보여준다면 굉장히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아니, 여기는 언론노조가 먼저 달려가야죠. 민원연이 먼저 달려가야죠. 네, 언론개혁 시민연대가 먼저 달려가야죠. 근데 뭐 강진구 기자 압색될 때 뭐 될 때 별로 연대를 안 했잖아요. 왜 그렇게 연대를 시민사회에서 먼저 해야 그게 정치권에서 같이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상황이 좀 답답하기도 하기도 했는데 아까 댓글 보니까 이재명 대표 염색 추천한다는 말이 좀 있었습니다. 좀 더 젊어 보이는 이미지로. 파란색 염색 뭐 이런 거 어제 박지훈 변호사가 추천하기도 했던 것 같은데. 제가 보라색 했었잖아요. 근데 맞아요, 선거 맞아요. 때가 되면 네. 보라색한 방 뭐라 그래요, 지역. 어른들이. 어른들. 예. 근데 저는 그 이재명 대표 연한 갈색 예쁜 것 같아요. 예. 제가 건의하겠습니다. 예, 추천드립니다. 네, 건의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